자, 오늘 5월 4일 월요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4일 동안 쉬다가 열린 시장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주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5월 첫 거래일부터 수익으로 시작해서 기분 좋은 하루이긴 하지만 현재 지수 상태를 보시면 또 걱정되는 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수 하락을 바라지 않고 걱정하기 싫지만 현재 눈에 보이는 수치들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주요 수급 주체들이 작정하고서 팔고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지수를 보고서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개별 종목에서 수익을 노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에서만 집중해서 줄 때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요 수급 주체가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는 식으로 대응해야겠으며 이 단기 매매도 잘 활용한다면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단타를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부 어떤 시장이든 수익을 낼 수가 있으며 걱정 없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 상태를 봤을 때는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지수와 수급, 종목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잘 나가다가 무너진 상태이며 오늘 시초가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2.1%, 코스닥이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금요일 시장에서 떨어졌던 미국 증시, 그리고 현재 악재들,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미국 선물지수, 이런 하락들이 전부 다 반영된 수치가 마이너스 2.2%였습니다. 그 뒤에 코스닥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우리나라 증시가 좀비처럼 살아나나 싶더니 결국에 오후장에 이 양매도 수급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장에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만 보고서 인버스에 때려박기도 그렇고 장중에 코스닥이 빨간불 켜질 때 이 정도 수급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도 잘 나가다가 상승폭을 이기지 못하고서 이 상승한 구간을 잡아먹는 하락이 나왔으며 우리나라 시장도 잘 나가다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처럼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날에 상승, 또 상승,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다시 고점까지 올라와 준다면 다행이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와 똑같은 방향으로 대응해주는 게 안전한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입니다. 딱 보더라도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1조 7천억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좀 보고도 믿기지 않는 수급이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들어온다 해도 1조 넘은 적이 있으며 1조 원 넘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조 2천억 원, 3천억 원. 하지만 오늘은 1조 7천억 원. 지금 상태에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1조 7천억 원 이상에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지금 78억 매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급이 중요한데 투신 쪽에서 계속 나가고 있으며 금융투자가 500억, 얘들도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다른 기관도 쌍끌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기관 투자자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외국인의 1조 원 매도도 그렇지만 최근에 매도가 크게 멈춘 다음에 순매수도 들어오고 매도가 많이 멈춘 상태여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가나 싶었는데 1조 원 가까이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하루 매도면은 다행이겠지만 그 다음에도 좀 묵직한 매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금융투자 5천억 원. 월요일이랑 수요일 신나게 들어오더니
그대로 팔고 도망갔습니다. 연기금까지 합쳐서 도망갔으며 게다가 투신까지 거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제가 금융투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찝찝한 수급이라 했으며 얘들도 단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매수해 주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결국에 이 매수했던 물량을 전부 다 뒤통수를 치고선 도망갔습니다. 수급도 나간 상태이며 고점에서 거래량이 최대로 터져 놓고서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주의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흐름을 보시면 코스닥이 중간에 빨간불, 이때 저는 이런 수급으로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나? 또 좀비처럼 살아나는지 믿기지 않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오후장에 이 수급을 이겨내지 못하고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세코. 파세코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고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완판 소식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장 초반에 시초가가 8.6%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일전자도 시초가가 2.8%에 시작했는데 파세코가 시초가가 꽤나 높게 잡혔습니다. 높게 잡힌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선 장 초반에 좀 빨려 들어가긴 했지만 예상했던 시초가보다 훨씬 더 높아서 비중을 크게 두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전 고점인 13,300원 근처까지는 올라가겠구나, 뚫어준다면은 상한가까지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래도 적은 물량이니까 부담이 없어서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고점까지 계속 버텼는데 이게 단주 매매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다 싶어서 단주 매매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잠깐 눌렸다가 다시 고점 돌파, 상한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긴 했지만 24%까지. 근데 단주 매매가 계속 나왔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도 떨어지는 과정에도 계속해서 일주씩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좀 노려볼까 싶더니 종가에 좀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종가에 한 13,600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 가격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600원에서 850원까지 2%나 점프되어서 동시호가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당연히 그전 고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이지만 그전 고점인 13,300원 이거를 못 지켜준다면 또다시 다른 종목들처럼 좀 안 좋은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줘야 될 것 같으며 내일 휴일인데 미국 증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 편하게 현금을 보유하면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초가랑 전 고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이 가격만 지켜줄 때 들어간다면 먹을 자리는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하루 쉬고 수요일 시장에서 다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내일 영상에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세코가 정말 볼만했었고 그리고 한국알콜 이거는 대응 방법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장중에 1% 시작해서 10%까지. 근데 장중에 수급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매도로 대응했기 때문에 한국알콜은 적당히 먹고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급을 보시면은 역시나 기관의 먹튀. 이 종목의 분위기를 끌어준 게 기관인데 이 분위기를 끌어준 주체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악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적당히 먹고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까지 갔던 종목이 마이너스 3%. 당연히 수급 주체가 빠지니까 음봉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버티다가 계속 올라주면 좋았겠지만 이 기관 투자자도 단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제 불리한 종목을 대부분 매매를 했지만 휴마시스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에 출발해서 8%까지.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장 초반에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쉬지 않고선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다른 종목을 매매한다고 이거를 볼 틈이 없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 파세코가 시세를 주니까 도저히 다른 종목을 집중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매매를 못했지만 이거는 기관 투자자가 빠지지 않았는데도 거래량이 지속이 되지 않아서 그 뒤로 황금선도 지켜주지 못했으며 거래량도 눈에 띄게 없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주가가 다시 오늘 고점 근처를 회복해 줄 때가 아니라면 다시 매매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매매를 했던 종목이 있는데 SK 바이오랜드, 이 종목이 오늘 반응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분류해 놓은 게 거래량이 반응이 올 때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류를 했으며 거래량 반응이 오늘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량 반응이 왔습니다. 평소에 안 나오던 거래량이 장 초반부터 지속이 되면서 8%까지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 이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선 무너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캔들은 나쁘지 않고 거래량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전 고점만 제대로 돌파를 해주어서 이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고점, 그전 고점인 29,500원, 700원 이거를 뚫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는 좀 느긋하게 한 며칠 지나고서 어차피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올라오니까 이게 며칠 지나고 거래량이 올라오겠구나, 오늘 올라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뜻밖의 재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고가 종목이 있는데 일단 매드팩토, 이거는 더 이상 손을 못 댈 것 같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으며 수급만 보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것만 보더라도 더 이상 손을 못 댈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VI까지 걸리면서 20%까지 오를 때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역시나 신규 상장주 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는 종목은 어디까지 상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신규 상장주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1년에 몇 개씩 뜨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비중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정말 믿기지 않는 종목이었으며, 그리고 다른 종목 두 개도 있는데 알테오젠과 셀리버리, 이거 두 개는 제가 이전에도 자주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하곤 했습니다. 고점을 뚫어줄까봐, 신고가가 나와줄까봐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았던 종목인데 둘 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알테오젠은 전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쉬어가는 구간이 길면 길수록 그 뒤에 상승했을 때 이렇게 힘이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가 힘든 상태이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쭉 흘러서 다시 고점 근처까지 올라온다면 그 뒤부터는 고점만 제대로 뚫어준다면 70만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 자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알테오젠처럼 생각하시면 되며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습니다. 일단 신고가가 나온 종목은 최대한 오래 휴식을 하면 할수록 그 뒤에 거래량이 붙었을 때 엄청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셀리버리가 고점을 뚫어주지 못했지만 오늘 거래량 반응이 왔습니다. 게다가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셀리버리를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고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으며 내일 시장 열리지 않기 때문에 휴식을 취했다가 그 다음날에 주가가 시초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접근하려고 합니다. 약간 찝찝한 게 있다면 알테오젠은 외국인이 주포가 될 수 있지만 셀리버리는 외국인이 주포가 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거래량만 붙고선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면 조금 더 신뢰가 가겠지만 이 들어온 외국인 36,000주 어차피 다시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지금 들어온 것은 다시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고점을 뚫어 주었을 텐데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게 찝찝합니다. 그리고 스윙으로 한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의 1000만 주 매수, 외국인의 600만 주 매도, 기관의 500만 주 매도, 완전히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으며 그동안 좀 매도가 안 나왔는데 오늘 600만 주 매도. 게다가 황금선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5만원을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힘든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날에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